네, 소녀 필사의 사색을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에, 그 소나리 사건 이후에 좀 차분하게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읽었던 노트를 읽을 만한 좀 분위기, 마음의 여유 이런 게 좀 아니었었는데, 자, 필사의 사색은 이제 그 제 채널을 구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11년 2월 초 설날 바로 다음날 그 개고기를 끓이던 어떤 할머니의 실수로 그 이제 그때 60평짜리 비닐하우스 화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인데 화실에 이제 홀라당 타가지고 그때 이제 책 1000권하고 이미 그려진 그림 20개하고 뭐 하얀 캔버스 새로 산 거 30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공구가 한 또 500만 원어치 이제 불에 탔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서울 사대부고 미술교사였던 삼촌이 이제 이렇게 미술을 애들한테 캔버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이후에 이제 그 캔버스를 안 찾아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그렸던 10호 캔버스 그걸 한 200개인가를 거기다 갖다 놨었어요. 그러니까 캔버스만 한 250개가 불탔네요. 물감 그다음에 앨범, 제 앨범 2개 불타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뭐 상장이나 임명장 이런 거 다 불타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화실이 없어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내 책이 아니니까 옮겨 적기 시작한 거죠. 도서관에서.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필사의 사색이죠. 필사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중적인 건데 죽기 살기로 책을 보겠다라는 뜻이었고, 자, 그래서 이어서 저번에 필사의 사색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걸 읽었던 건 생각이 나요. 선생이란 나를 보여주는 사람, 먼저 출발한 사람, 먼저 노력한 사람이다. 실수의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답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멋있게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허우적거리면서도 격이 있고 자빠지면서도 멋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김영민의 산문, 문화. 부제인가? 1998년 동력에서 나온 문화라는 산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던지는 사람이 선생이 아니라 멋지게 견디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걸 전에 제가 소개한 게 기억이 나요. 이걸 읽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하고 관계된 말이 나오는데, 나라의 번영은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네. 나라의 번영은 계몽된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들의 수에 달려 있다. 이게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다수가. 이건 이제 이순종이라는 사람의 디자인 사전이라는 책에 나온 말인데, 예술과 신화와 과학의 출발점은 같았다. 목적이. 그러니까 예술, 신화, 과학 목적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지 않는 것, 문제거리의 창의적 해결.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거리의 창의적 해결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 디자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디자인계에서 많이 나오죠.
돈 얘기도 좀 나오고. 이게 무슨 책이지? 부자의 5가지 비밀. 부자의 5가지 비밀. 1. 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이런 책도 읽었었는데 그때. 이 책에 보면은 한국인의 57%는 부자가 나쁘게 돈을 벌었을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1. 일단 아무튼 부자의 5가지 비밀. 1. 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 2. 도전한다. 그래서 뭐 최대의 난관 이후에는 최대의 성공이 남아있다. 이런 거를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KFC 할아버지 얘기도 나오는데 1010번째 가게와 계약을 한 3번이 보물지도를 그려라. 즉 꿈. 4번이 인맥이 금맥이다. 5번이 다른 시각이 금맥을 찾는다. 이렇게 돼 있네. 부자에 관한 책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2011년에도 부자에 관한 책을 읽었었네요. 근데 그 정의가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부자에 관한 책의 유행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그 노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무시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집중하라는 말을 이그 노어란 말로 이제 표현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재밌네. 당신의 아이디어가 독창적일수록 남들이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든다. 좋은 아이디어는 외로운 유년기를 겪는다. 그러니까 독창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그러면 외롭다라는 거야, 처음에. 그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집중하라 이거야, 자기 일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독창적이고 그 아이디어가 새롭고 크다면 뭐 조언도 뭐 구해봐야 별로 조언해줄 사람도 없고 외롭다는 얘기죠. 저번에 이거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 좀 겹치기 해서 제가 지금 필사의 사색을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자기 작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살다 보면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동업 제안이 온다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자기 주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그 노어에 나오는 거죠. 영어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건데 오랜만에 해석하려고 하니까 좀 헷갈려서 휴 맥클라우드가 예술가는 그러니까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게 대충 의역을 하자면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예술가는 그 고생을 견디면서 성장한다는 등 뭐 성공한다는 그런 말을 했냐 이거야. 예술가는 꼭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좀 영어로 적혀 있네요.
좀 빨리 좀 너무 늦게 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난잡하게 적어놔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지금 고민하느라고 다 읽을 수도 없고 맥나마라 오류가 나오는데 맥나마라 오류 이게 예전에 제가 강의 때 자주 얘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잠재되어 있는 위험한 게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승률이 70%, 75%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내가 현재 모르는 거, 내가 측정하지 않은 것이 거기에 없다고 생각하면 100% 실패한다. 이제 그런 게 맥나마라의 오류인데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했던 이야기죠. 넘어가죠. 니체의 인간 정신발달 3단계가 나오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책에서 이걸 적었는지가 좀 헷갈리는데 낙타 사자 어린아이인데요. 그러니까 인내와 복종, 한이 쌓이는 단계, 이게 낙타의 단계. 강자에 대한 울분이 있다. 사자의 단계, 이제 드디어 용맹과 자유를 찾으면서 고독하고 열심히 살긴 살고 하는 거죠.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끝에는 어린아이의 단계로 가는데 잘 즐기고 잊어버리고 조금 현재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은 그림이 안 돼요. 예술가는 낙타와 사자의 단계에서는 그 그림이 위로를 주기가 좀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봅니다. 이거 말고 심리학에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마법사의 단계 그런 게 있는데 마법사의 단계하고 어린아이 단계로 가야죠. 예술가의 심리는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 정도 그래야지 이제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그림에. 자, 노무라 연구소에서 지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뇌본주의 사회로 간단 말이 여기서 처음에 나왔네요. 뇌본주의 사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뇌본주의가 아니라 선본주의로 간다. 자본주의, 선본주의로 간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과거에 이제 많은 예언들 중에서도 그 선본주의로 가는 게 예언이 되어 있죠. 창조적 사회에서 영적인 사회로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선본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그 기존의 예측보다 빨리 올 거고. 레이 커즈와일의 또 사회 발달 6단계가 있네요. 물리화학의 시대, 그 다음에 생물학의 시대, 그 다음에 뇌과학의 시대, 그 다음에 단계가 좀 이상하네. 기술학의 시대. 아무튼 마지막 6단계는 인지의 우주적 확장, 우주가 깨어나는 시대. 이렇게 이제 레이 커즈와일 지금 구글에 있잖아요. 그죠? 레이 커즈와일이 옛날에 했던 얘기니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읽었던 생각이 나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버나드 쇼. 개와 늑대의 뇌 용량에 있어서 이제 늑대가 30% 정도가 더 크다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협업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뇌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 개는 이제 집에서 주인한테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 되니까, 왜냐면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전두엽의 판단 능력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개하고 늑대하고 했을 때. 야생에서 살아남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늑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왜 전쟁에서 졌느냐? 바로 그 협업에 약했단 말이에요. 약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신했고, 그 협력자들에 대한 머리를 좀 안 썼다 이거예요. 그 친구들 또는 후원자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전투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아미고님들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봅니다. 맥나마라에서 아까 제가 대충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네.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측정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제 어디가 미지의 세계로 자기가 이제 뛰어들었어. 근데 거기에 뭔가 위험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위험 요소가 내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승률이 80%인데, 별거 아닐 거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있긴 있어. 뭔가가 있긴 있을 텐데 별거 아닐 거야 하면은 승률이 50% 이렇게 떨어지네요. 50, 80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때는 약간 그 열이박빙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돌다리를 두드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돌다리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저라는 고리들이라는 화가를 통해서 저한테 뭐 설마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을 함께 이제 누리고자 하는 건데, 제 투자자들은. 근데 저는 돌다리나 뭐 이렇게 뭐 배다리나 이런 게 아니고, 뭐 배다리는 좀 비슷하네. 무슨 연륙교라고 그러던가. 아무튼 배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너가는 것. 그게 이제 공병대에서 강 건널 때 뭐 하는,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죠, 다리를. 그거하고도 비슷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저랑 아미고님들이. 또는 이거예요. 징검다리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한 발을 딛고 이렇게 발로 살짝 건드려 보면 이 앞에 있는 저기 돌이 안정적인지 또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징검다리. 그리고 내가 몇 칸을 건너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잖아요. 보여드리고 뭐 그림값이 올라가는 거라든가 이렇게 그런 거, 그다음에 제가 다 렌탈이나 담보대출 해주겠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 돌다리를 금이 간 돌다리를 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그리고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수많은 배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이 고리방주의
고리방주가 이 항해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의 7가지 힘, 다빈치 이야기에서 첫 번째 호기심, 창조의 이 필사적 맨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병증 중에서 쓸만한 것은 궁금증밖에 없다. 증으로 끝나는 말 중에 자 호기심, 그 다음에 경험, 통찰, 스푸마토. 이게 이제 스푸마토가 미술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스푸마토. 경계선을 뿌옇게 만든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창조성은 이 스푸마토가 있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경계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애매모호한 경계, 그걸 잘 버텨내야 되는 거. 직관력으로. 그 확률이 51대 49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되게 잘 견뎌낼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창조의 힘인데, 그러고 나서 그것도 잘 견뎌야 되고, 견딜 때 이제 직관이 필요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논리적 상상이 또 필요하고, 조화와 균형. 제가 창조력과 조화력이라고 했지. 조화와 균형하고 체계와 조직, 이게 이제 조화력이죠. 6번 7번에 나오네. 6번 7번에 이렇게 6번 7번이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지름길은 익숙하지 않은 것과의 동거,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이걸 조화해낼 것인가 애쓰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아인슈타인. 창조력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실행력이 천재성이다. 제임스 카메론 나오네. 제임스 카메론 영화 감독. 제임스 카메론 얘기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자, 제임스 카메론 얘기하고 이 한 권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창조성은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다. 창조적 힘은 원래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창조적이 되기 위해 창조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창조성은 신의 선물이다. 그래서 창조성을 활용하는 것이 신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창조적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본질에 대한 저항이다. 우리 자신을 위대한 창조성에 내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적 꿈과 여망은 신성한 곳에서 온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러니까 그 희망을 품고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꿈을 꾸면 신성함에 다가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 창조적 예술에 대해서 제임스 카메론 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우리가 우리 안에 다가가면 우리 삶에 내재한 창조성이 거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임스 카메론이 했다. 자, 한 권 끝내고 저번에 조금 몇 페이지 남겨놓고 이게 필사의 사색이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필사의 사색을 들어가면서 조금 하고서 끝내는 게 좋겠죠? 와, 리얼리티 트랜서핑 3가 나오네. 재밌겠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이렇게 막
이건 다음에 하고요. 조금만 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시간이. 자, 명언들이 쭉 나와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명언 넘어가고, 이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은 과거에 좋아했던 명언을 버리게 돼요. 버리게 돼. 그러니까 변한 건지 성숙하게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어트랙션, 끌어당김이라는 책에서 헬렌 켈러의 말이 참 마음에 드네요.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헬렌 켈러. 아주 그냥 그 난관을 극복했던 사람답네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마음의 포로일 뿐이다. 랄프 에머슨. 자신감을 잃으면 그 순간 온 세상이 적이 된다. 괴테의 말. 대담함에는 천재성과 힘과 마력이 들어있다. 이거 참 멋진 말이죠. 올더스 헉슬리.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 김대중 선생 비슷한. 데일 카네기의 말인데,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이다. 토머스 풀러.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항해를 미루면 결코 바다로 나갈 수 없다. 진정한 성공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폴 스위니. 아무튼 이 말도 평행우주론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라면 애초에 꿈꿀 수도 없었을 것이다. 존 업다이크. 이게 평행우주론적으로는 맞아요. 평행우주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상상하고 미래에 이거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 할 때까지 그 우주는 계속해서 그 환경을 제공해주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평행우주론적으로 맞죠. 자, 에디슨의 에디슨다운 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를 벗으로 삼고 경험을 조언자로 두고 희망을 수호신으로 삼아라. 링컨의 말은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할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게 집중력,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집중력도 필요한데 방만한 휴식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과 창의성, 이 두 가지가 유연성과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가 있고, 뭐 맞는 얘기죠. 쉴 때 뭐 어떤 아이디어, 노벨상 아이디어, 괜찮은 아이디어는 막 집중해서 일을 하다가 칵테일 마시거나 쉴 때, 잠자다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모든 걸 놓아버린 휴식이죠. 모든 걸 놓아버린 휴식 상태에서 그게 이제 두뇌가 알아서 그걸 연결짓는 거거든요. 바이소시에이션이라고 하죠. CND가 일어나는 겁니다. Connect and Development가 두뇌 안에서 저절로 우리 무의식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집중할 때 막 집중하고, 쉴 때는 방만하게 쉬고 편하게 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가 물을 먹을 때 이렇게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자세히 보면은 물을 떠먹는 게 아니라 물을 살짝 이렇게 혀를 붙였다가 위로 샥 위에 올려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물만 물방울이 위로 탁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먹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빗물이 고인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밑에 흙이나 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흙이나 돌을 안 먹고 위에 있는 물만 먹기 위해서 진화된 방식이죠. 그렇게 이제 고양이나 개가 물을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신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동물들은 다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꿀꺽꿀꺽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던 거죠. 아주 이제 강가에 가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근데 개들은 강가에 가도 이제 그렇게 안 먹죠. 고양이는 고인물을 먹도록 진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꿀꺽꿀꺽 마시지를 못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저도 이렇게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그들의 경험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제가 말하는 것이 지나친 희망인 거예요. 그냥 마시면 되는데 혀만 갖다 대고 이렇게 살짝 하고 있는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막 이렇게 필사해서 이렇게 적은 건 많은데 이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좀 많아서 자, 환경의 영향이 유전의 영향으로 오인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처냐 널처냐인데 DNA냐 환경이냐, 정말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뭐 3대 7이냐 6대 4냐 뭐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많죠. 보통 이제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랑 비슷한 건데 3대 7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DNA가 3이면 환경이 7. 근데 그럼 그 DNA 30%가 더 중요하냐 70%가 더 중요하냐, 이거는 뭐 동시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딱 끝내면 딱 좋겠네. 제가 이제 몽당연필이라는 교육 법인을 곧 차리고 12월 달에 만들어 봐야죠. 이건 어차피 전국으로 확산할 거라서 교육 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학원 하나만 할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 교육을 할 때 뭐 색감, 질감, 뭐 형태 쭉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미술에 있어서 가장 고도의 수준? 높은 수준이 뭐냐면 구도예요. 구도를 아는 감수성, 이거예요. 마지막은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네이처가 널처에서 가르치는 것으로서 우리가 형태를 잘 그리고 재료를 가르치면 질감을 표현할 수 있고 색감 뭐 다 잘해. 근데 멋진 구도를 잡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약간 음악에서
작곡을 하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정말 타고난 미술적인 타고난 감각 또는 정말 그 사람이 전생에 여러 번의 화가를 거쳤다거나 뭐 이런 타고난 게 아니면은 이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을 배우더라도 미술을 배우더라도 프로 화가로서 이렇게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결국에는 이 구도를 보는 능력이죠.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구성, 화면 구성 같은 거. 그 다음에 조각을 하면은 어떤 모양으로 갖다 붙일 것이냐. 원예 같은 거 할 때, 꽃꽂이 할 때 이걸 여기 꼽으면 더 이쁜가. 그 섬세한 차이. 거기에 이제 그 약간의 차이가 그 0.2%의 차이가 이제 인류와 이류를 가르는 그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최근에 뭐 솔비 논란도 좀 있긴 한데 좀 만들어지는 것도 있긴 해요. 만들어지는 것. 아무튼 오늘 좀 이야기가 너무 좀 산만했는데 오랜만에 안 하다가 해서 그래서 이게 현직 초등학교 교사 6명이 쓴 교과서를 믿지 마라라는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결론이 뭐냐면은 계단식 교과 구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뭐 1학년 때 난이도, 초등학교 2학년 때 난이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 현재 교과서는 상위 몇 %를 위한 교과서거든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교과서를 못 따라가. 그래서 교과서는 어떻게 원래 구성이 돼야 되냐면은 여기 밑에 나오잖아요. 등산로처럼 구성이 돼야 된다 나오잖아요. 등산로. 등산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길을 우리가 동시에 갈 수 없듯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를 매년 배우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간은 그냥 수학 안 배우고 뭐 영어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돼요. 그 아이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등산로 같은 교과서가 우리는 없다 보니까 그걸 오리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독수리도 오리처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두더지도 오리처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치타도 오리처럼 되고 오리교육이라고 하죠. 공교육을.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뇌과학 강의를 많이 할 때 과정의 다양성이라는 것, 여기는 지금 그 도표가 이제 그 학습 지능의 발달 도표인데 이렇게 좀 다르다 이거예요. 즉 학습 지능이 좀 어려서 빨리 크는 애가 있고 천천히 크는 애가 있고 이렇게 학습 지능이 달라요. 학습 지능의 발달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개별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교육에서. 그래서 지금 비대면 홈스쿨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창의적인 아이들이 더 많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망한다,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자주 했었죠, 예전에 강의할 때. 네, 아무튼 하다 보면 계속 또 하고 싶어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오늘 좀 이렇게 텀이 길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고 다음에 분량이 또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필사의 사색도 다음에 또 어느 날 새벽에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